2024년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월 의장님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요. Fight,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믿었던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떨어졌던 아주 슬픈 일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리스크였죠. 비상계엄 선포,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 부장님께서는 2024년에 어떤 일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국장 탈출이 정말 심해졌어요. 미국 증시로의 쏠림과 미국 증시의 큰 상승, 대세 상승이 저는 올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2024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얘기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연말 다가가면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아니 부동산이랑 주식 왜 하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나라가 망하는데 투자를 왜 해? 근데 이 와중에도 부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부자들은 모아둔 돈, 시드라고 하죠. 그 시드 머리를 어디다 투자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자 가구의 총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은 55.4%, 금융자산은 38.9%, 거주용 주택, 부동산 자산과 그리고 금융자산의 조합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 특히나 주식과 거주용 외 주택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주용 부동산, 주식 너무 거창하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 같죠? 제일 궁금한 건, 그럼 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뭘 해야 되냐? 당장 뭘 사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금, 거주용 주택, 거주용 외주택, 빌딩 상가, 토지이면. 근데 단기 고수익이 만약에 가능하면 저도 저 보고서 쓰신 분 한번 뵙고 싶네요. 단기 고수익 내기가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국장도 사람들이 이제 탈출한 이유가 이거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폭락하고, 알고 보니까 다 이제 소문 나가지고 막 다 미공개 정보로 다 누가 사, 좋은 얘기 나오면 팔아, 이러면 또 물리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그리고 거주용 주택이나 거주용 외 주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 1년 내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거주용 주택으로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걸 봐서, 아까 단기에서는 주식이었죠? 네. 근데 3년, 5년 중장기로는 점점점 주택이 늘어나는 걸 봐서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거주용 부동산 쪽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흐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 살 돈은 없어요. 몇 억 없어요. 그러면 적은 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주식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부자는 2025년에 주식과 금 보석에서 고수익을 기대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용 주택과 주식을 꼽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노란색 줄이 쳐져 있는 곳에 국내 주식이 52.3%, 해외 주식이 34.8%, 즉 국장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국 부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평가된 일부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요즘 미장 하지 않습니까? 미장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국장을 해야 된다? KB 부자 보고서에서 설문조사 하신 분들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제가 우선 하나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아까 코스피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거의 한 8%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한 30-40% 빠졌을 텐데,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으로 8%를 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나머지는 똔똔이라는 거예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수익이 많이 안 나는 종목들이 워낙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진 건 또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주식이 워낙 지금 싸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동성, 국장으로 갔던 유동성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미장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리 저평가된 종목들도, 야, 나 저평가됐어 라고 하는데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잡아줘. 올라갈 힘도 없고 잡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 지금 다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이 개선돼도, 그래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KB 부자 보고서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내년에.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내년에 뭐 유망 뭐 투자처럼 뭐 말씀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릴 거니까. 어차피 트럼프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얘기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과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이번 재무장관, 요 둘이 되게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지금 정부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정부 효율화 부서 도찌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나 지금 정부들 너네들이 쓰고 있는 돈 2조 달러 내가 다 삭감할 거야. 2조 달러. 막 깎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2조 달러가 괜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세입과 세출을 딱 봤을 때 마이너스 나는 그 금액이 1.5조에서 2조 달러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난다. 그게 정확히 좀 어떤 뜻이에요? 세금으로 지금 걷는 돈과 그리고 정부가 지금 써야 되는 돈의 차이가 어쨌든 한 1.5조에서 2조 달러 정도 나는 거예요. 그게 빵꾸가 난다는 그쵸? 거죠. 빵꾸가 나는 거죠. 네. 네, 빵꾸 나는 거를 이제 국채 찍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채를 지금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찍으면 분명히 부담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해결을 하려고 투입이 된 거예요. 제가 테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론 머스크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제 방어하는, 수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거고, 그러면 공격은 지금 누가 할 것인가? 스캇 베센트라는 사람이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제왕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 밑에 스캇 베센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른팔 왼팔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를 메이저로 운영했던 실무자,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근데 그 스캇 베센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정은 무조건 건전화 시켜야 되는데 건전화 시키는 방법을 부채를 휘발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시를 들면 우리가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만약에 주담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만약에 10억짜리가 15억이 됐어요. 그럼 내 돈이 지금 5억이 아니고 10억이 된 거잖아요. 10억이 됐죠, 내 돈이. 그리고 부채는 계속 그대로 5억. 5억이에요. 그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 반토막 난 거예요. 네. 그러면 버틸만 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근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를 정부 쪽으로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성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훨씬 더 지금 높은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GDP를 이만큼 올려갖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부채를 휘발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미국이 지금 성장하는 것도 어쨌든 뭐 AI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까지 지금 다 갖고 와가지고 성장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네요? 그게 지금 AI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진다고요. 앞으로 많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 정도고 그거 말고 여기서 만약에 경제가 더 성장한다? 그러면 주식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도 저평가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보고 있고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막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제 자체는 아예 그냥 위로 간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향성이 명확한 게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쉽죠? 네, 쉽죠. 나도 갈게. 기다려. 같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장보다는 미장을 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해외 주식 투자 종목 중에서 탑7,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요런 순으로 가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뭐, 원자재, 항공, 미디어, 정유, 요런 순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가 1등, 2등만 그냥 주구장창 반도체, IT 그냥, 때려박아. 돈 벌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반도체도 몇몇 종목만 지금 계속 오르고 나머지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40%, 50%씩 빠져있는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될 만한
만한 애들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내년은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첫 해가 될 것 같거든요. AI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진짜 잘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금 뭐 구글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 돈을 막 수십조를 때려 박아서 지금 그 엔비디아 GPU를 사오고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가 결국엔 AI 에이전트 서비스예요. 그게 지금 내년에 지금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몇 번 써보다가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좀 좋은 걸 딱 내놨는데 그게 시장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아마도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요번에 애플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아무도 모르게 슬렁슬렁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다들 언제 올랐어 이러거든요. 진짜 조금씩 올랐는데 지금 신고가예요. 요번에 iOS 18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번에 AI 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괜찮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대박이 아니라 괜찮네? 그럼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좀 변하나? 이거 진짜 AI 에이전트 되나? 이 지금 가능성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애플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미국 월가에서 내년에 가장 큰 화두를 AI 에이전트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종목을 막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예. 그래도 내년에는 이 섹터 내 AI 에이전트 내에서 누가 지금 제일 잘하는지 큰 종목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큰 종목은 좀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 신경을 쓰시면 작은 종목들도 몇 개가 좀 보일 거예요. 그 종목들은 어쩌면 굉장히 좀 많은 좀 수익을 내면서 내년에 슈퍼스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년을 한번 회고해보고 싶은데 저는 미국 주식 신이다. 실패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주식 라이브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금 계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ETF를 추종하는 거를 이제 S&P 500을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놨는데 제가 되게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주식 시장 타이밍이 한 9월 정도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S&P 500을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7%인가 8%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은 진짜 눈 딱 감고 열심히 모으기만 해도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그래서 내년도 나는 좀 열심히 부장님과 함께 미장 열심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내 부를 불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올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갭이 정말 많이 벌어졌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막 부강해지는 게 막 느껴져요. 이 먼 타국에서도 느껴져요. 와, 정말 이번에는 미국이 다 가져가겠구나.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 폭락하기 전까지 그냥 다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어쨌든 집중했던 분들은 되게 해피했는데 국장은 참 어쨌든 너무너무 힘드셔서 안타깝지만 많이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국장은 올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미국장은 올해처럼 또 계속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돈 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많이 좀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저도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서 많은 실질적인 좀 도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보겠습니다.